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오늘 증시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이 속에서도 빛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되겠고요. 증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 덱사메타손. 저는 이게 그렇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덱사메타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또 관련 종목들 제가 분석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적기일지 뭐 털어야 할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증시 분석부터 이어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에 14일날 제가 이제 매도 신호를 폭락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2300포인트 부근에 있는 22평 해가지고 라인들이 모두 이탈되면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 고점 부근 해서 62평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이 교차되는 시점 이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려스러운 상황이었고 21선 이탈한 이후에 다음날 형성했었던 십자가 캔들, 도치에 가까운 이 캔들로 인해서 이게 반전 신호 혹은 지속 하락 신호로 자리 잡을 텐데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반전 신호로 자리 잡거든요. 현재 양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바로 22평 회복하면서 오늘 슈팅이 추가로 형성이 됐고 이대로 이 노란 라인들 있죠. 이 노란 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여기서 놀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 위에서 놀게 되면 주가는 다시금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일부 해외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저희 코스피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의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 안정이 안 되면 계속 증시는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거기에서 생긴 유동자금이 결국에는 펀드나 아니면 뭐 채권, 주식 이런 거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펀드와 주식이 사실 가장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자금이 몰려서 증시가 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부 전문가들이 증시가 좀 비싸다 그러죠. 근데 꼭 그렇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지금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선방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0%씩 쭉쭉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죠? 이런 상황인데 한국만 마이너스 0. 몇 혹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요. GDP 성장률이. 비교적 역성장이긴 하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갈 동력이 충분히 있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약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매도에 순기능 있죠. 순기능이 있는데 이 순기능이라는 거는 증시나 종목이라고 할게요. 종목이 폭락했을 때 하락하는 만큼 차익이 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대주 매매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요. 대주 매매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매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만을 위한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확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계속 될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지율
뭐 여러 가지 민심 살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을 계속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쪽으로 계속 갈 것이다. ing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간단히 살펴보시면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평 라인이 밀집되어 있는 단기 추세에 수렴해서 주가 슈팅 나왔고요.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샛별 추세 형성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라인 박스권에서 주가 움직이다가 이땐 이탈하면서 오늘은 반등. 거의 뭐 타평 바닥에 전형적인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캔들적인 측면이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대로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 분석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저희 원래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덱사메타손 오늘의 주제입니다. 덱사메타손. 지금 기사가 났는데요. 덱사메타손 빼고는 효과가 없다 라고 기사가 오늘 많이 났고요. 또 화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덱사메타손 검색을 한번 해보면 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빨리 나왔던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BS라는 기사가 되겠고요. TBS 뉴스에서 쓴 기사입니다. 자,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 효과를 인정할 만한 치료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여기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이 권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이거 말고는 현존하기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코로나에 대해서 치료제가 없다라고 명시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이 두 가지가 오늘 코로나 관련 종목 중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뭐 코로나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자면 코로나 관련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소독 아니면은 뭐 마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람이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썼는데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 키트 뭐 이런 부분에서 또 관련 테마가 생산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이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병원 장비들 있죠. 음압 병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산소 마스크, 호흡기 이런 게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치료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치료제 이후에 그럼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 보통 이런 식으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네 번째 이 치료제 그 중에 덱사메타손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네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오늘 좀 핫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수 있는 종목들 네 가지 가져왔거든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일제약 한번 살펴볼게요. 신일제약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른 급등세를 이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한 번의 갭이 띄워지고 나서 두 번의 갭이 형성이 되면 첫 번째는 돌파 갭을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상승 갭이 됩니다. 해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결국에는 뭐 약간 엘리어트 파동이론 뭐 이런 거에 의하면 다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강하게 급등을 이어갔던 종목이 되겠고요. 보시면 뭐 추세 라인들이 굉장히 좀 작아 보일 정도로 급등 흐름이 굉장히 가팔랐고, 보시면 네, 뭐 과거 흐름도 거의 뭐 티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가장 핫했었던 7월경 가장 핫했었던 테마가 되겠고, 바닥권 뭐 5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8천까지 11배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던 신일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일수록 급등세가 가파를수록 내려가는 산악길도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다 할 만한 신호를 별로 주지 않은 채 다음날 바로 폭락했고요. 뭐 점하를 맞았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게 비석도치 아니겠습니까? 비석도치를 형성하면서 되게 애매한 신호예요. 기존에 있었던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듯 하면서 또 하한가는 맞았지만 기존 종목에 대한 흐름을 기대한다면 사실 여기서 개미분들은 이렇게 슈팅을 다시 한번 예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세를 봤던 5일 라인을 이탈하고서 밀렸고요. 22평 추세도 지지해주지 못하면서 쉬어갔습니다. 한동안. 그러던 찰나 얼마 전부터 다시 한번 반등 일으키더니 현재는 정배열 라인들을 유지한 채로 추세 전환에 성공했고요.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강했던 3만원대 돌파한 채로 마감이 되었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상승 3법이 가장 의미가 있겠지만 상승 2법으로 N자 곡선 형성하면서 단기 고점들을 모두 경신한 채 최고 종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이 종목은 상향 추세로 가겠다라는 심리가 강하고요. 보통 주식들은 1차 랠리를 이어가고 나면 2차 이제 투봉을 형성하게 되는데, 파동도 보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파동을 형성할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파동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파동을 감안한다면 뭐 박스를 이렇게 잡더라도 이쯤까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일제약 현재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 되고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죠. 신용한도도 초과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하지만 뭐 나쁘지는 않다. 접근하시기 나쁘지 않고,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추가 홀딩을 이어가셔도 되는데, 다만 종목의 특성상 과거 패턴을 회귀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흐름을 보였다면 앞으로도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 보시면 5일 추세가 거의 절대적인 지지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탈하게 되니까 쉬어갔고요. 이탈하니까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5일선 보라색 라인이 5일선이고요. 이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주가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및 손절을 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 상승 가능성 있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35,750원 현재가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일선 손절 및 차익 대응을 이어주시고요. 이거는 종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뭐 이 추세대로라면 4.5만에서 5만 라인 도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흐름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상방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 어떻게 보면 관련 종목 중에서 덩치가 또 제일 크고요. 굵지가 크고 뭐 안정적일 수 있고요. 또 그만큼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때 뭐 상한가를 형성한 이후에 보통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장대 양봉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이 라인이 중심대를 하단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단이 완전히 3만대 박히면서 2차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을 한번 잡아본다면 35,000 라인과 3만 라인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추세 라인을 제가 왜 잡냐? 종목들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하단권 라인을 알면 결국엔 그게 저항이고 또 중심대가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이 이탈하고 또 돌파하는 거에 따라 주가 흐름이 확연히 나타나는데 과거 패턴 한번 보시면 35,000대를 돌파하면 상승했고요. 또 이탈하니까 쉬어갔고요. 돌파하니까 올랐고 이탈해서 쉬다가 돌파하니까 또 오르고 뭐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중가 기준 돌파를 못하니까 계속 밀렸고요. 또 돌파 못했죠. 그러다가 돌파하니까 훅 갔고 뭐 이런 패턴이 되는 주요 지지라인입니다. 과거에는 3만원대를 상회하던 적이 별로 없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35,000 라인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보시면 또 바닥권은 살짝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스권인데 박스권 속에서 바닥은 높여가는 모습이고 천장도 조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수렴된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 수렴 형태고요. 이렇게 수렴되는 패턴의 전형적인 흐름은 뭔가요? 융축된 에너지의 폭발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갈 경우 급등 혹은 급락 이렇게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이 되겠고요. 현재 35,000 라인의 지지 라인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만 라인 역시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성적으로만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좀 급격히 쏠릴 수 있기 때문에 35,000 라인 그리고 62평 하단 손절 대응에 우선 드리겠고요. 4만 돌파 시 고가 경신 기대 노려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강약품 현 구간 62평 라인 종가 기준 손절 대응 혹은 3.5만 손절 대응 추천드리고요. 4만 돌파 시에는 역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역시 최근에 약간 흐르고 횡보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 종목도 특징이 좀 있네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60 추세 라인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62평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라인을 이탈한 바가 없고요. 또 구름대 음구름대로 형성된 이후에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코로나 이후 상향 추세 전환을 공고히 다진 모습입니다. 추세 라인들이 모두 장기 2평 추세고 단기 2평 추세고 모두 하방에 깔려있기 때문에 2평 밀집 배열 라인들은 모두 지지 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음의 이 구름 라인도 역시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알리는 신호 중 하나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바닥을 알렸으면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상승을 이미 한 번, 두 번 형성하면서 주춤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이 조금 예사롭지 않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22평 라인을 무너뜨렸지만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2만 라인 아래 1만대 후반 라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또 받고 있고 62평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의 쌍바닥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 장악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상승 잉태 단기적인 캔들이 형성되면서 현재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은 조금 다르게 측정을 한번 드려볼게요. 19,500원. 이 라인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고점, 이때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차원에서 뭐 2만대까지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이슈가 되면 제가 분석을 드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19,500원 손절 대응, 혹은 이 종목 역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62평이겠는데, 하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 있죠. 이 급등할 때 같은 경우 윗꼬리, 종목의 특성상 윗꼬리를 다는 날이 형성이 되면 음봉이나, 급등 후 음봉이나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 차익, 단기 차익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을게요. 대형 음봉이나 대형 윗꼬리, 네, 이런 때가 형성이 되면 차익 구간이다 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종목의 특성이 과거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의 특성이랑 사람의 캐릭터와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습관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습관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원제약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대정화금. 대정화금은 현재 신고가 경신했죠. 근데 이게 또 저는 의미가 좀 남다르긴 한 게요, 이 고점 박스 보였을 때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흐르는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위와 아래가 결국에는 대형 하이웨이브 캔들들을 형성하고 윗꼬리 아랫꼬리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3만 라인 부근 보시면 이렇게 꼬리들이 부근에서 종가 돌파 못하고 밀렸죠. 그래서 저항도 역시 강했고요. 또 반대로 25,000원 라인에 대한 지지 흐름도 강했습니다. 25,000원의 지지가 강했는데 이게 한번 깨졌던 이유는, 보시면 이때 갭을 띄우면서 찬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아래 꼬리로 한번 쳤기 때문에 그럼 두 번 치는 건 쉽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내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22평 하단 타고 추세 턴어라운드 되면서 보시면 이때부터는 아래 꼬리보다는 윗꼬리가 훨씬 더 많이 좀 강한 저항으로 작용됐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호재가 터지니까 이렇게 급등 해서 길게 보면 N자 곡선을 이어가는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또 의미를 하나 더 짚어보자면요, 과거 패턴상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대형거래, 장대 양봉, 대형거래, 이렇게 보였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후의 패턴은 단기적이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폭을 좀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대정화금도 기대는 됩니다만, 하지만 현재 리스크 무시할 수 없겠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습니다. 해서 신규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접근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밀렸을 때 3만 혹은 27,000대 부근까지 밀렸을 때 이때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계속 하시면서 20 추세가 지지라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2평 라인, 종가 기준 손절 대응, 네, 이렇게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들까지 한번 다 살펴봤고요. 덱사 메타손이 오늘의 주제였고,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나쁘지 않은 스타일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 나쁘지 않고요. 또 많이 올라온 거는 대정화금 같은 게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